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KTNG 분석 영상입니다. KTNG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TNG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KTNG 연매출 4조 9,632억원, 영업이익 1조 3,82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387억원, 자, 시가총액 11조원대, 코스피 시총 22 중반대, 낮지 않은 연봉, 3년 연속 영업이익 30% 언저리, 그리고 극강의 안정성, 높지 않은 업무 강도 등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담배사입니다. 자, 매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담배 61%, 인삼 32%, 나머지는 부동산 및 기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엔 비흡연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담배 산업의 특징과 KTNG가 부유한 막강한 포트폴리오로 돈을 쓸어 담는 비결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TNG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과 기업 안정성인데요. 토리자리 기업 분석 리포트를 쭉 보신 분이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6%입니다. 중위값은 오히려 3.9%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균값 7.6%에도 못 미쳐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LG전자가 영업이익률 4% 정도가 되고요. 국내 대표 제조업회사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2% 수준입니다. 즉 게임, IT 기업이 아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3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돈을 정말 잘 쓸어 담는 기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전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코비드19가 터진 2020년에도 KTNG 실적은 어땠을까요? 자,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볼 수 있죠. 코로나 쇼크 2분기 기업 매출 마이너스 10%, 곤두박질. 자, 역대 최악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실적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이 최대 30%까지 급감하고 가슴 아픈 기사와 헤드라인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게 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불황일수록 더욱 잘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 담배, 로또, 립스틱 같은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특별하게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 수치 중에 정말 4년 만에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량이에요. 기사 헤드라인 읽어드리면 코로나 쇼크 4년 만에 흡연량 늘렸다. 상반기 담배 판매량 3.8% 증가. 기획재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 4천만 갑으로 작년보다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2017년 미중 무역 분쟁 등 수많은 경기 침체들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국내 내수 경기, 특히 그 근간을 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서 담배 소비량이 늘었죠. 실제로 KTNG가 공시한 2020년 반기 보고서 역시 올해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년 반기 매출액이 2조 4,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반기 매출은 약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경기 부진의 여파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었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반기 KTNG 매출 비중으로 살펴봤을 때 국내 및 해외 시장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코비드19도 비껴가는 아주 쩌는 슈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또 있어요. 어떻게 제조업회사가 매출이 5조에 1조씩 남겨먹냐? 여기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단기도 1조이거든요? 심지어 담배값의 70%가 세금이잖아요. 딱히 이거 많이 남겨먹을 장사가 아닌데? 자, 담배사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담배가 규제산업이란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 광고에서 담배 나이스! 담배 개꿀맛? 이런 광고 본 적이 없어요. 담배는 국가에서 정하는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상 광고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일반 제품의 원가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마케팅 비용이 타 산업에 비해 거의 들지 않는 점은 높은 이익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죠. 즉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어 원가 측면에서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흡연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도 KTNG 이익에 한몫했습니다. 우선 담배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 흔히 말아 피운 담배를 관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흔히 볼 수 있는 관련형 담배의 점유율은 현재 KTNG가 60% 그리고 외국 담배가 약 40%의 비율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외국산 담배가 처음으로 수입된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산 담배 비중이 증가되던 추세였습니다. 기존 관련형 담배에 대한 주도권이 KTNG에서 외국형 담배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흡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KTNG는 이에 대한 반격을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관련형 전자담배 등장이 KTNG용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새로운 용서로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 KTNG의 야심작 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KTNG가 관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하면서 KTNG는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주도권을 재탈환하며 시장을 리드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관련형 전자담배의 원조는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였어요. 출시 초기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는 단숨에 전자담배 시장의 점유율 75.9%를 가져가며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리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KTNG도 관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하게 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릴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아이코스를 역전하기 시작했고 2019년 6월 기준 전자담배 전용 스틱, 핏, 디바이스, 릴 시장 점유율은 각각 32%, 55%를 기록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KTNG가 탈환하게 됩니다.
국내 담배 시장을 해외 브랜드로부터 뺏길 뻔했지만 릴의 등장으로 국내 담배 시장을 견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증가하는 관련된 전자담배 수요를 KT&G가 이끌어옴으로써 납부 상태에 놓여있던 관련된 담배 시장의 주도권도 KT&G가 주게 됩니다. 결국 이 전자담배 시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참 웃긴 게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를 안 팔고 KT&G와 릴을 계약하면서 필립 모리스가 KT&G 릴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LG전자가 자기 폰이 안 팔리니까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고 전 세계에 갤럭시를 수출한다는 거겠죠. 여튼 이와 같은 KT&G 릴의 훌륭한 성공으로 국내 시장을 싹 정리에 성공하십니다. 물론 관련형 전자담배가 나홀로 성장한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관련형 전자담배에 전진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주춤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가신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때 관련형 전자담배 나오기 이전에 반짝 잘 나갔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는 올해 전면 회수가 되었습니다. KT&G도 더 이상 편의점에서 릴 베이퍼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80%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출시 직후 풍부한 무화과함에 더불어 가양까지 포도맛, 블루베리 맛, 멜론 맛, 가양 등이 가능해서 액상 담배에 대한 판매를 급증했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청소년을 겨냥한 액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 역시 액상 전자담배 역시 세금을 일반 담배로 올리게 되면서 사실상 액상 담배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서 판매량이 작년 7월 하반기에 비교했을 때 8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액상 담배 시장 비중이 2019년 한국 담배 시장 규모 17조 1,900억 원 중에서 870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68억 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렇고 세계적인 기준 조금 다릅니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에서 액상형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 사업부에 근무하시거나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분이 계시다면 액상형 쪽으로 한번 내보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이야기가 나와서 해외 시장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KT&G를 지금 흥하게 해주는 빛은 바로 해외 매출 부문입니다. 2013년 약 5천억 원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현재 2017년 해외 수출로만 1조를 넘겼습니다. 특히 전체 해외 매출의 50%를 중동시장에 팔고 있었는데 작년 말 중동과 계약이 불발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서 2008년 설립한 이란 현지 법인을 11년 만에 철수할 정도로 현지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이란 철수에 대한 나비 효과로 중동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올 초에 중동 지역 담배 수입자인 알콜로자이 인터내셔널과 중동 CIS에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580억 원 규모의 관련형 담배를 공급하는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에 성공합니다. 올해 초 계약을 계기로 중동 형님들로부터 해외 매출 역시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동 형님들이 팔아주는 금액이 KT&G 한 해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 성공으로 해외 시장 매출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숙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담배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특징을 지닌 제품이라 쳐도 KT&G 포트폴리오에 이와 정반대로 가는 상품이 있어요. 바로 정관장입니다. KT&G 자회사 KGC 인상공사의 정관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를 비껴나가지 못했습니다. KT&G에서 공시한 KGC 인상공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매출액 3,911억 원, 영업이익 711억 원, 매출액이 마이너스 1.9%,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강화되기 시작한 올해 2분기도 매출액 2,775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54.2% 감소했고요. 국내 부문 매출액은 2,519억 원으로 9% 줄었고 해외 부문 또한 지난해 대비 14.5% 감소한 25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거죠. 홍삼의 주요 판매 채널 중에 하나인 면세점 채널이 항공기 운항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것이죠. 물론 온라인 유통이 증대가 되면서 1분기 KGC 인상공사의 정몰과 홈쇼핑 매출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60% 이상 성장하긴 했지만 사람 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든 시점에서 대표적인 선물로 통칭되던 정관장의 부진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였죠. 자, 그래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관장은 절대로 쉽게 무너질 브랜드가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선 다행스럽게도 정관장은 확실한 지식 기반을 보유한 상품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 1위는 압도적으로 홍삼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날 중요한 분께 뭘 드릴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뭐 드릴까 할 때 비타민C보단 그래도 홍삼을 선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관장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밸류체인 역시 브랜드의 역사와 정통과는 별개로 매우 트렌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관장 가맹점들을 마치 동네 마트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1년에 2번 살까 말까 이 정관장 매장을 우리 주변에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도 없을 시대 정관장이 최초로 건강기능식품의 프랜차이즈 목적으로 주요 상권 및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곳곳으로 매장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관장이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KGC 인삼공사는 2017년 7월 건강기능식품 전문몰 정모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19년 매출을 300억 원을 뛰면서 10배 성장시켜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성공을 시키냐면은 KGC 인삼공사가 정모를 오픈하면서 온라인몰 강화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모에서 주문을 하면은 원하는 매장에서 제품 픽업할 수 있는 매장 픽업 서비스를 내어놓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문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고객이 단골 매장을 온라인몰에 등록하면은 점주가 물건을 직접 당일 배달하는 매장 배송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고객 편의를 높이면서도 점주 입장에서도 온라인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본사 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윈윈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가맹점들과 공절면 전략을 보여지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한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들이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픽업해가는 시스템 월마트를,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내 생활 물류센터에서 바로 배송이 오는 아마존이 떠올랐거든요. 온라인을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과 밸류체인을 일찍이 한국 시장에 엮으며 홍삼 시장 내에서 절대적인 유통망으로 소매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한국에서 홍삼하면 정관장하는 독주 체제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더 강조된 시대 속에서 가맹점과 본사 간의 이익을 나눠가는 상생 시스템으로 전국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꽉 잡는 동시에 온라인 쇼핑의 침투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비대면 시대 속에서도 정관장의 매출을 비교적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입니다. 자, KTNG가 1년에 1조씩 남겨먹고 있는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취업준비생이라면 매력적인 회사예요. 담배가 판매가 금지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망할 일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경기 변동에도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심지어 경기가 부진해도 더 잘 팔리는 이런 수익성을 가진 회사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KTNG가 또 다음의 패러다임인 관련전 전자담배로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과 기술력으로 국위선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비염 때문에 약을 먹어서 발음과 발성, 호흡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